안녕하십니까, 우영표입니다. 서울 종로구에 대해서 아파트 가격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60분의 소중한 구독자님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각 자치구별 지도인데요. 종로구는 중구 바로 위에 붙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이 중구와 종로구는 이 한 몸으로 묶여 있다 라고 보셔도 크게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종로구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위에는 북한산이 있고 가운데는 인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청와대 이렇게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파트가 들어설 곳은 별로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평창동,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보는 평창동 사모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청와대 바로 뒷동네 이렇게 있는 이 고급 주택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해서 여기는 각종 궁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지역인 거고요. 그리고 그 데이트 장소로,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삼청동, 대학로, 여기도 이제 종로구에 이렇게 속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지을 곳이 마땅치가 않을 텐데 과연 있기는 하겠느냐 싶을 텐데요. 있습니다. 바로 빨간색 친 지역, 그러니까 이 경희궁 근처로 해서 이제 몇 군데 이렇게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종로구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은 청와대와 그리고 궁들이 많은 복수니까 S를 좀 붙여봤습니다.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로 이렇게 인식되는 지역인 거고요. 아파트 지역은 3호선 라인에 있는 독립문역 근처에 드문드문 이렇게 있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희군 주변에도 일부 있으니까요. 이 단지들을 대상으로 가격을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정한 곳은 인왕선 현대 아이파크 810세대에 2008년 입주한 곳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경희궁 자이 2단지, 그래서 여기는 1200세대 조금 안 되고 2017년에 입주한 단지, 요 두 군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이 종로구의 평균 단위 매매 가격, 그러니까 평당 얼마에 거래됐느냐라고 하는 추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로구는 파란색 글씨로 정리했는데요. 2018년 1월에 서울은 평균 2693만원 거래가 됐었습니다. 같은 시기 종로는 2511만원 이렇게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2019년 1월에는 서울은 평당 3239만원, 종로는 평당 2970만원 이렇게 가격을 형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을 따져보면 서울은 20% 상승, 종로는 17% 상승, 그러니까 크게 다르지 않은 어떤 상승률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동산 가격이 정점기였던 2022년 7월 가격을 보면 서울은 평당 4,561만원, 종로는 평당 4,053만원 이렇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승률을 따져보면 서울이 41% 상승할 동안 종로는 36% 상승했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최근에는 가격이 약간 하락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보면은 2023년 6월 기준 했을 때 서울은 평당 4,067만원에 거래가 됐고 종로는 3,570만원 에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져보면은 서울은 11% 하락, 종로는 12% 하락. 그러니까 2022년 7월부터 1년 동안에 대략 10% 내외 하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종로구는 서울 평균 대비해서 10% 정도의 그 낮은 가격으로 이게 거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흐름 자체는 서울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을 보면은 서울이 평당 4천만 원 수준일 때 종로가 그 3,570만원 이렇게 되니까 대략 10% 조금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약간 하락해서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종로구 측정단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은 3호선 독립문역 인근의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 810세대에 2008년 입주 단지를 보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단지는 경희궁 자이 2단지 1148세대에 2017년 입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3호선 독립문역을 기준으로 위아래 각각 주거지역의 가격을 한번 판단해 보겠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평형의 매매 가격 추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일반적인 서울의 흐름과 유사합니다. 상승을 지속하다가 정점에 이르렀다가 하락된 모습으로 거래가 되는데요. 가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최고가는 15억 원입니다. 2023년 3월에 거래가 됐었는데 요거는 여기는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2023년 6월에 13억에 거래됐는데 2023년 3월에 10억에 거래가 됐다. 이것도 이제 정상적인 거래인가 약간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최근에 직전 거래가는 2023년 6월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도 이제 기록은 기록이니까 최고가로 기록된 15억 원 대비해서 최근에 거래된 가격은 2억 원 하락, 그래서 비율로는 13% 하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이 전세 가격은 어떻게 흘러왔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가격 흐름을 보면은 최근에 전세 가격은 6억 3천만 원에서 7억 원 이렇게 각각 실거래된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일정한 범위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범위를 따져보면은 대략 6억 원에서 7억 원 사이, 그러니까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의 경우에는 6억에서 7억 정도의 전세 가격이 2016년 8월부터, 그러니까 기록이 나타나는 순간부터 계속 꾸준히 유지되어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위에 있는 이 높게 거래된 전세들의 경우에는 앞으로 한 2, 3년 후에 이렇게 수렴한다고 하죠. 그 6억, 7억 범위 안으로 이렇게 내려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전세 가격 범위는 이 매매 가격 상승의 여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지역의 거주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매매가도 이에 대한 영향을 받아서 상승을 할 텐데, 전세 가격이 계속 꾸준히 일정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매매 가격 상승의 여력이 이 자체의 어떤 거주 가치로는 설명하기 힘들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접근한 방법은, 그렇다면 이제 그 전세가율, 그러니까 매매 가격 대비해서 전세 가격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를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매매 가격 대비해서 50% 수준이 적당하다라고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보다 전세가가 조금 더 낮고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훨씬 더 많은 수준을 기록하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60%에서 70% 정도 되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이 적정 매매 가격을 역산을 해보면은, 만약에 이 지역의 전세가율이 60%가 적정하다 라고 하면은 매매 가격은 11억 6천만 원 되는 게 맞는 이야기인 거고, 전세가율이 70% 정도 된다 라고 하는 게 적용되면은 10억 원 정도에 거래되는 게 일반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좀 적당하다 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주 가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전세가율을 역산을 해 봤을 때는 대략 10억에서 12억 원 사이가 이 해당 단지인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 33평형의 적정 가격의 범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어떤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더 높게 거래된다거나 더 낮게 거래된다거나 하는 모습이 일부 보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가격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 33평형 매매 가격은 어떻게 예상되느냐,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는 본인 뇌피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전세가율을 고려할 때는 10억 원 내가 적정하다라고 하는 게 아주 냉정하게 계산할 때는 결과가 그렇게 나옵니다만, 하지만 광명이 13억 원에 지금 분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주에 대한 가치가 뭐 서울이냐 광명이냐 어디에 더 가중치를 두는가라고 하는 거는 각각 매수자들의 어떤 결정사항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서울의 경우에도 광명이 34평형 13억에 분양한다고 하는데 서울에 있는 32평형 33평형이 그보다 더 낮게 거래가 되는 거는 뭔가 좀 체면이 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가 분명히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향을 분명히 받을 걸로 예상이 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4년에는 13억 원, 2026년에는 15억 원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직은 고금리에 대한 영향이 있고, 그리고 그 앞서 보셨던 역전세 매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소화되는지 한번 추이를 봐야 하겠지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현재 상황이 지속된다면은 24년에는 13억 원 선, 2026년에는 15억 원 선 이렇게 거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경희궁자의 2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럭셔리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워낙에 위치가 바로 궁전들 이렇게 뭐 옆에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궁 옆에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단지 이름이 경희궁자이잖아요. 진짜 경희궁이랑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보면 처음에 2016년 8월에는 대략 6억 원 선에서 거래가 되다가 꾸준한 상승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가 입주가 2017년, 2018년 요 시기이기 때문에 이전에 거래됐던 거는 일종의 이제 분양권 거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입주를 하자마자 형성됐던 가격은 16억 원 이렇게 됩니다. 엄청나죠? 그리고 상승폭이 여긴 또 많지는 않았습니다. 16억 8천만 원. 그러니까 2020년 1월이 될 때까지는 대략 16억 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금 요 정도 이제 되는 수준이었는데요. 갑자기 난데없이 2021년 10월에 20억 9천만 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보다 4억 원 넘게 이렇게 상승을 한 기록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락 거래가 돼서 2023년 7월에는 10억 2천만 원. 그런데 하락폭이 좀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희궁 자이 단지 같은 경우에는 꾸준한 상승을 지속하고 아주 높은 상승을 한번 기록했다가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최고 가격은 20억 9천만 원, 2021년 10월에 거래된 건데요. 최근에 실거래가는 19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대비해서는 1억 7천만 원, 그러니까 10%도 안 되는 8%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어서 여기는 이 하방 경직성이라고 표현되는 가격이 방어가 되는 어떤 힘이 좀 강력하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매매가는 그런데 전세 가격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살펴봐야 될 거는 이 지역이 교통 좋은 건 알겠는데 개발 여건이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교통이 더 좋아진다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종로구라든가 아니면 중구라든가 여기는 시내 1호선부터 6호선까지 다 지나가는 아주 말 그대로 빵빵한 어떤 그 지하철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뭔가 개발이 된다? 사실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학군이 좋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문 학교, 사교육 발달 굉장히 좀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 개발 호재, 특별히 여기를 또 개발한다 아니면 궁전 근처잖아요. 그래서 개발 자체의 여력이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 이제 오타가 났네요. 직주 근접 이냐 아니면은 위치가 독특해서 이런 매매가가 상승이 됐냐 하는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전세 가격 그래프를 보고 계신데요. 여기 일정한 그래프가 있나 정도의 어떤 느낌을 주는 굉장히 전세 가격이 좀 다양하게 이렇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범위를 한번 정해 보자면은 대략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내외에 어떤 전세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7월에 거래된 가격 역시 전세 가격은 9억 3천만 원에서 10억 7천만 원 이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이제 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은 전세가율 기준으로 한번 계산해 봤을 때 전세가 10억 7천만 원이고 매매가 19억 2천만 원이니까 이 지역, 그러니까 이 단지의 경우에는 전세가율은 55%, 그러니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은 전세 가격 곱하기 2 또는 매매 가격의 절반이 전세 가격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에서 전세가율이 60%에서 70%임을 감안하면 최근에 전세 가격을 역산해 봤을 때 17억 8천만 원 또는 15억 2천만 원 되는 게 적정 가격의 수준, 그러니까 15억에서 18억 정도가 적정한 어떤 매매 가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예상 가격을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경희궁 자이 34평형 예상 가격을 제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역시 본인 내피셜입니다. 지금 경희궁 자이의 경우에는 잠재력 이상의 어떤 상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한 적정가는 이제 최대 18억 원인데 그거보다 높게 이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승 여력은 부동산 시장의 대세 상승의 어떤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예상은 24년에는 18억 원, 그러니까 이 적정가가 반영이 돼서 한 2024년에는 18억 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어서 2026년에는 20억까지 이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금리 상황이 2026년에는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어떤 투자 심리라든가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동산 상승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 18억에서 20억 원까지 상승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예측하는 거는 당연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으로는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걸 미리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 변수들이 정부 정책, 금리, 환율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영향을 당연히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것저것 정리를 해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던 좋아요와 구독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